내일이 우리 다른 반이랑 이렇게 합반돼 있는 거 맞지? 맞을걸요 5시간. 그럼 내일이 테스트다. 네, 합반에. 아니 테스트는 구강의실에서 쉬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난 감독할 거고. 내일 영어도 합반인 것 같아. 영어가 합반이야? 동시에 쌤이 같이. 아 진짜? 합반인가 보다. 책이 다른데? 맞아. 너는 내가 평소에 푼 거 봤잖아. 저도 안 해봤어요. 왜 안 풀었어? 진짜 했어요. 선생님도. 잘한다 진짜. 자, 책 펴보자. 우리 그때 극대극소 파트는 다 했습니까? 문제풀이까지? 연습 문제 끝냈었나? 120쪽까지는 끝냈어. 전화번호 모두 다 했을걸. 그럼 우리 함수의 그래프 파트 이제 문제풀이 하면 되나? 야, 왜 늦게 왔어? 네, 최대한 빨리 왔어요. 아, 최대한 아닐 거야. 조금만 한 1, 2분만 더 일찍 들어와. 난 김태훈 보고 재밌어. 자, 그러면 그래프 파트로 가겠습니다. 123쪽 봐봐. 본인이 그림 그릴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 맞다. 이면지 주기로 했지. 왜? 제책안 들고 제 수원 들고 왔어. 저거는 누구 책이야? 쓸지. 123쪽 3번이요. 3번? 3번 보자. 자, 109번에 3번 한번 보자.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증간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증간표 계속 쓰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아깝다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림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미분부터 해야 되죠. 왜냐면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증간표 생각할 거니까. 미분한 거 불러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어려웠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이 찾아지는 게 힘들잖아. 그럼 얘 일단 해봅시다. 3으로 살짝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이 돼버리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바라봐도 돼. 얘 그림을 그려볼 거거든.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그런데 얘로 판별식 한번 써봐봐. 판별식 쓰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 잡아. 0보다 작죠.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거야. 모든 부분에서 부호가 뭐라는 뜻입니까? 그럼 그림은 계속 뭐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증가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우리는 대충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림이 대충 계속 뭐 하게끔만 그려주면 돼. 뭐 증가하게끔만 그려주면 돼요. 그럼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무슨 절편? y절편. y절편이 몇 콤마면? 0,1입니다. 그럼 0,1 그려놓고 이게 대충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입니다. 우기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프라임이 0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증가하게. 우리는 그림을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형만 볼 거예요. 개형만. 1번?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번만 그려보는 거 해도 될까? 이거는 사실 미적분 개념이어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긴 하거든요. 미적분 그림을 그려보고 미적분 개념에서 우리가 나중에 변곡점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가 변곡점은 무슨 점이라고 했었지? 곡선이 변하는 점. 그걸 조금 더 해석하면 구분이 변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볼록이었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점이 될 거거든.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식이 필요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식이 돼버리지? 6x 플러스 9입니다.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그 x 값이 지금 뭐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서 구분이 변할 거라는 거야. 구분이 변할 거야. 그러면 요 전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을 거라는 거거든. 그림을 좀 그려볼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가 확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 몇 콤마 몇 하나 있었지? 0,1 하나 있었어. 그 다음 x에다 우리가 뭐도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도 넣을 건데 넣기 귀찮잖아. 나도 귀찮거든? 그래서 책을 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4분의 23쯤 되는 어떤 점을 지난대요. 그런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구분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분한식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2'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부호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마이너스 2분의 3만 체크를 하고 요런 그림이 있을 거잖아. 얘는 지금 우리가 2'의 그림을 그린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부호는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 들어간다. 우리가 프라임에서 부호를 판단했었지. 그걸로 우리가 원래 함수의 뭐를 판단할 수 있었죠?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프라임의 부호로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볼 수 있어서 맞아? 그럼 2'의 부호를 통해서는 프라임의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점으로 왼쪽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다라는 걸까?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2'에서는 부호를 땡겨서 프라임의 증감을 볼 거잖아. 근데 프라임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즉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그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는 되고 있었던 거야? 감소는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 양이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디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위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다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졌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기점으로 해서는 어디로 볼록으로 바뀐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면서 계속 그림이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해볼게. 프라임에서는 우리가 부호에 대한 힌트를 땡겨와서 원래 함수의 뭐를 판단하고 있었죠?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2'에서도 뭐를 땡겨온 다음에 부호를 땡겨온 다음에 프라임의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증가와 감소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이라는 게 한글로 해석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였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더 큰 양인 거 알지? 얘가 좀 작은 양인 거 알지? 작은 양이고 작은 양이니까 그림이 어디로 볼록이 그려진다? 위로 볼록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건 필요 없어. 이해만 해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게 있었겠지. 뭐 점점 증가가 해야 되니까 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소이면서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 그럼 이게 증가를 하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조금 눕겠죠. 또 눕겠죠. 눕겠죠. 점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어디가 볼록하게끔? 아래가 볼록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너희가 이 그림이 계속 증가인데 너무 밋밋하잖아. 그럼 이게 진짜 계속 증가인데 이 새끼를 이렇게 그려야 될지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굳이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수투에 이런 개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증가한다만 파악하면 돼. 근데 요 개념은 알고 있으면 좋아. 2'에서 부호 땡겨서 프라임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공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눈에 딱 힘줘. 광기가 아니라 안광 안광을 띠게끔 눈을 뜨셔야 돼요. 몇 번 해달라고? 근데 1번에 응. 그왜 2, -4에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1번 보자. 일단 뭐 해봐야 돼? 불러봐. 뭐로 묶을까? 그럼 뭐의 제곱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프라임의 그림이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면서 2,0에 찍히면서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입니다. 근데 부호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됐다 마이너스가 돼도 그 그림은 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 감소로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감소인 거야. 감소인데
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2일 때는 잠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멈칫해야 된다는 거지. 그 멈칫하는 지점을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그때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나면서 그 점에선 잠시 뭐 하게끔 멈칫하게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림 그리는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적분에서도 계속 그림이 쓰이기 때문에. 자, 124 5조. 선생님 112번. 누가 불렀나? 이거 23쪽에 4번도 못 그렸는데 4번? 네. 오케이. 4번 보자. 4번 그러면 뭐 좌표는 어차피 내가 여기에 적혀 있는 좌표를 쓸 거라서 바로 프라임을 좀 쓸게. 너가 프라임 불러. 나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플러스 12x 뭐로 묶을 수 있어? 12x 그러면 뭐의 제곱으로 묶여? x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그림 그려야겠지. 프라임의 그림을 그리는 건데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 0, 그렇지. 0이랑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양이니까 어디서 출발할 거야? 오른쪽이 근데 0에서는 우리가 지금 1차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통과가 될 거고 여기선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사되는 그림이 되는 거지.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점선 내려주고 여기에서도 점선 내려주고 좌표 찍고 들어가면 좋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좌표를 딱 찾고 싶은 거야.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겠죠. 그랬더니 그게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는데 그래서 점을 대충 여기는 마이너스 1, 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무슨 값을 가지는 지점이야? 그럼 얘도 정확하게 좌표를 찍는 게 좋겠죠. 그럼 x에다 0 넣게 되면 그때 y 값은 얼마야?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아래쪽인 0,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뭐 해오고 있어야 돼? 얘가 감소를 하는 거야. 감소하다 여기서 잠시 뭐 하고 멈칫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고 그러다 여기에서 감소하다 여기서 뭐로 바뀌는 거야? 증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형태가 되는 겁니다. 멈칫 이 개념 좀 잘 써야 돼. 그러니까 굳이 증간표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림에 좌표 필요한 좌표 몇 개만 잘 찍고 걔를 기준으로 좌우만 표시 잘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증간표 좀 생략하셔도 됩니다. 124, 125에 110 뭐 해달랬지 할까? 질문하세요. 124, 125. 괜찮아? 113번 113번? 또? 112번 112번? 네. 이거 일단 우리가 그 수학상에서 배웠던 무슨 느낌 쓸 거라고 했어? 2차 방정식과 실근의 위치 쓰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두 근이 어떤 거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어떤 거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그리고 얘가 어디로 볼록인지 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로 뭐 부호 판단해가지고 미지수의 범위 값 찾는 그런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기서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 일단 요 어렵긴 해. 처음 하면 이거 되게 어렵긴 한데 이해를 한번 잘 해봐. 요런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 문제 힌트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가 나온대요? 극대와 극소가 모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값이 두 개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일단 얘를 미분부터 해봐야지. 대가리 들어. 미분해. 3x 제곱 플러스 6k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슬쩍 그려보면 얘가 지금 어디로 볼록일 건데 아래로 볼록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x축과 일단 당연히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야 하겠죠. 근데 이때 x값이 있을 거고 이때 x값이 있을 건데
그 두 개의 x 값이 모두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1이란 건 여기 어딘가 있겠죠. 1이란 건 여기 어딘가 있어야만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 말 뜻은 우리가 프라임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0보다 어떻다? 크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0보다 크다, 1 넣었을 때가 0보다 크다.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겠지. 계산은 해. 꼭 마무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최고차는 계속 알고 있고 극대극소가 모두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땡길 수 있는 거야. 나나 나중에 계산해라. 넘어갈게. 113.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덜 나갈까 싶습니다. 그러고 그냥 함수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그래프들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근데 내 의도를 말하면 야매 찾아보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야매도 이러해서 이게 이렇게 성립될 수 있구나를 알고 쓰면 야매가 아닌 거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낸 방법 중 하나일 거니까. 근데 대신에 서술형했을 때는 그 과정을 실제로 다시 다 써줘야 되는 거고, 객관식일 땐 바로 그냥 적용만 시켜도 되는 거고. 113번 봅시다. 후연아 불러라. 3x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 아래로 블록인데 극대극소 모두 가진다고 돼 있지. 그럼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날 거야? 2점 그런 다음에 힌트 봅시다. 극대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존재를 한대요. 그럼 부호부터 좀 적어보면은 뿔이잖아. 여기서 뭐를 가지는 거야? 그때 근데 이 극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겠구나,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겠구나라고 표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극소.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x가 1보다 큰데서 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적용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지금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보여요. 어디에 넣었을 때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프라임 그렇지.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0보다 일단 커야 돼요. 그 다음에 1을 넣은 값은 또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는 이거를 안 쓰긴 했는데 밑에서도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 당연히 우린 그럼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됩니까? 2개의 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지금 0보다 어때야 되는 거? 근데 아마 써봤자 그냥 뭐 된다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뭐 아마 써봤자 어차피 별 필요 없는 힌트이긴 할 거라서 판별식도 원래는 0보다 크다 써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 귀찮은 계산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써놨죠 여러분. 2차 방정식과 실근의 위치 써놨지? 이 부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수학상 개념서 꺼내서 그 부분 한번 읽으세요. 개념 원리에는 그게 정확히 들어있어요. 요 실근의 위치와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 파트가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네. 진도를 일단 먼저 빼고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진도 많이 안 나갔었구나. 최대 최소 맛만 보여주고 이거 안 나갔었지. 아씨 나 이거 최대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번복 좀 할게요. 자 126쪽. 요건 그때 뭐 거의 다 풀었나? 그럼 복습 좀 합시다. 위에 걸로 필수예제 21로 같이 대답 좀 해보자. 저거는 지금 최고차항 지수가 뭐로 설정됐어요? 자, 양일 때는 양인 4차가 주어졌을 때는 뭐를 가질 조건을 묻죠?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부정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한테 뭐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 값을 하나만 가질 경우를 묻습니다. 그 값을 하나만 가질 경우를 묻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극대값을 가질 경우에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 부정에 해당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 걸 구한 다음에 그거에 부정을 써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덜 복잡하고요.
음일 때는 그럼 우리한테 뭐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극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구한 다음에 그거 부정시키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알겠지? 다 풀었어? 다 했지? 그럼 넘어갈게. 127쪽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년이 조금 힘이 없네.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건가? 힘 좀 내세요. 뭐 힘이 나서 힘내겠습니까? 힘을 내려고 애쓰다 보면 힘이 나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아, 연대 채금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손길인가? 우리 나중에 2교시 때 마플 검사할 거야. 하고 대충 보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본인의 힘으로 푼 건지 이게 아니면 뭐 뭔가의 도움을 받은 건지는 보면 압니다. 뭐요? 근데요, 뭐요? 왜요? 어제 안 해왔잖아요. 너 말했죠. 근데 오늘은 해왔다고. 오늘 성명을 안 빼고 다 했어요. 아, 괜찮아. 여기 지금 서술형 안 한 새끼 있을 거예요. 수수랑 안 하고 쓰는 거를 잘하잖아요. 그거 알잖아. 원래는 해야죠. 근데 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할 말이 없지. 그래요? 근데 사실 해야죠. 왜냐면 저번 주에 하라고 일단 말도 했고. 근데 일단 당장 그거는 처벌하기 좀 힘들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시비 걸면은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럼 최대 최소로 가자, 얘들아. 잠깐 그만하고 최대 최소입니다. 우리가 그때 최대 최소 설명을 할 때 다른 뭐 쉽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최대 최소 문제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제일 정석적인 방법은 그냥 뭐 해보는 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제한된 구간이 있디 말디, 그림 잘 그리면은 그림 그려놓고 제한된 구간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그 구간 내에서 누구를 넣었을 때가 최대고 누구를 넣었을 때가 최소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다음 파트에 바로 나오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빠르게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일단 그 양끝 값을 뭐 해봐야 돼? 넣어 보셔야 됩니다.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2개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가 그 제한된 범위에서 가지는 그 값들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값이 되고 최대값이 되고 제일 작은 게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극대 극소가 그 제한된 범위 밖에서 나오는 값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구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만 양쪽 다 닫힌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만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열린 구간으로 주어진 건 구간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구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 값을 구해보면 뭐만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 대값만 존재할 거라는 거야. 우리한테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구간이 없어. 그럼 그 값을 구해보면 걔는 뭐만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극소값만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극대 이꼴 최대가 되는 거고 극소 이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아까 슬쩍 그렸던 이런 그림이 있었죠. 멈칫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무슨 값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극소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나머지 그림은 여기 계속 증가했고 저기도 계속 감소해오고 있었을 거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되겠어? 극소이자 최소가 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거라는 겁니다. 극소만 가지는 경우는 걔가 최소일 수밖에 없고요. 극대만 하나 있는 놈은 걔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한 번만 꺾였다는 뜻이잖아. 그럼 극대만 있다라는 건 이렇게 꺾인 걸 기준으로 나머지는 계속 밑으로 뭐 하고 있을 거니까 감소를 하고 있을 거니까 뭐만 가질 수밖에 없다? 극대이자 최대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놈을 그림을 그리시라. 그러면은 그것만큼 좋은 공부법은 없을 거다. 근데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그림 그려볼 놈은 몇 놈 없을 거니까 알고는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은 알고 있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한 개념은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언제 무너질까? 모의고사에서 다 무너져. 그냥 쉽게 푸는 방법만 샥샥 해가지고 하잖아. 물론 누구나 다 푸는 3점
그리고 4점짜리 쉬운 것 정도는 너희도 풀겠죠. 근데 결국에는 1, 2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걸 가르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같이 다 틀려버리면 결국에 여러분 모의고사 등급은 3에서 멈춥니다. 3은요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면은 3까지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3이라는 등급은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는 수학으로서는 장점이 될 수 없는 등급이에요. 수학을 써먹으려면 최소 2가 돼야 돼. 3부터는 쓸모가 없어. 그냥 개나 소나 다 3이야. 지금은 3이 아닐 수 있겠지, 누군가는. 근데 나중에 고3 때를 말하는 거야. 고3 때 수학 3등급은 당연한 거야.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2가 되냐 1이 되냐를 싸우는 거라서. 알겠죠? 그런 등급을 만들려면 이런 개념이 머리에 있어야 돼요. 쉽게 푸는 데만 하고 나는 이거 이 한 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데 3바퀴 돌렸다. 이런 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가 여러분한테 힘이 돼. 알겠지? 그리고 교육과정이 또 바뀔 리는 없겠지. 근데 대학 입시는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는 수학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본인이 대학교를 넣을 때 논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논술은 진짜 서술형의 끝판왕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사고하는 문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땐 뭐가 제일 기초가 돼야 된다? 개념. 정석적인 방법이 제일 근간이 돼야 돼요. 그거는 할 줄 알되 쉬운 것을 하고 있어요. 걱정돼서 잔소리 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문제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펴봐.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정석이야. 자, fx가 저렇게 주어졌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제한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부터 4까지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양 끝값을 해봐야 돼.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체크하겠죠. 0이랍니다. 어차피 너희 밑에 거 계산해야 되잖아. 시간 아끼자는 거야. x가 4일 때는 36이랍니다. 그럼 일단 양 끝값은 찾았지 얘들아. 이제 뭐 체크해야 돼? 극값. 극값들 다 땡겨와야 돼. 어떤 구간 안에서만. 이 구간 안에서만. 그럼 미분한 거 불러봐. 그럼 6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가 뭐 또는 뭐일 때? 2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둘 다 포함되고 있죠. 그럼 x가 2일 때도 구하셔야 되고 x가 1일 때도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2일 때는 지금 마이너스 16이 된대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1이 된답니다. 이 범위에서 제일 큰 누가 무슨 값이 될 거고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작은 누가 그게 뭐가 될 거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불안한 사람은 뭐 해보라고? 그림 그려봐. 그림 그리고 제한된 구간 표시하시고. 그게 제일 베스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누군가는 꼭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야. 귀찮을 거고. 근데 그게 제일 확실한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할 놈들은 하지 마요. 서로 이제 그런 걸로 싸우면은 피곤하니까. 안 할 사람들은 그냥 이 방법이라도 완벽하게 기억해서 문제 나오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연습을 해봅시다. 3x 4승 마이너스 12x 3승 12x 제곱 마이너스 2. 제한된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죠. 그럼 x에다 일단 뭐 넣어봐야 돼? x에다 뭐도 넣어봐야 돼? 그럼 일단 미분해가지고 극값 가질 수 있는 후보 좀 찾겠습니다. 미분하면 뭐가 나와? 일단 뭐로 묶어야 돼? 12x로 묶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일이랑 x 마이가 되겠죠? 0이라는 것은 구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안 쓸 거예요. 1이라는 것은 포함이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2라는 건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그럼 우리는 이 세 개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자, x가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16분의 5랍니다.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고요. 1일 때가 1이래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 1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산기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럴 때 아니면 이런 더러운 계산 잘 안 할 거잖아. 해야 돼. 직접 손으로. 답지도 보지 마. 알겠지?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23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일단 딱 보면 제일 쉽게 풀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돼? 구간이 있다 없다 판단해야 되지. 그럼 필수예제 23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런 다음에 함수가 지금 몇 참수? 이렇게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때 최대값이 얼마이다? 3이다. 최소값은 얼마이다? 그렇지. 이렇게 힌트 딱 뽑았으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A하고 B의 합이고요. 문제 맨 끝에 힌트 하나 주어졌어요. A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요거를 써야만이 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당연히 X에 나중에 뭐 넣어볼 거야? 1 넣어보셔야 됩니다. 뭐도 넣어볼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미분했을 때도 좀 생각해야겠죠. 미분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이렇게 되죠. 뭐로 묶어낼 수 있어? 3의 x로 묶게 되면 누가 남아? X 마이너스 4 얘가 남지. 근데 4일 때는 우리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구간이 2에서 끊기는데 4 볼 필요 있냐?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x가 뭐일 때도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그 0은 이 구간 안에 들어. 그럼 우리는 누구까지 체크? 0까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뜻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보자.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 넣어봐야 되는 거잖아. 전 좀 그냥 해보자.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 안 어렵잖아. 1 넣어봐봐. 마이너스 A 계속 불러봐. 마이너스 6a니까 합치면은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되는 거겠죠. 뭐 어렵지 않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x에다 2 넣은 거 불러봐. 8a 빼기 24a 뭐 됩니까? 마이너스 16A 그렇죠. b-16a 이렇게가 될 겁니다. 이번에 x에 뭐 넣을 거니까 0 누구만 남아? B 근데 문제에서 힌트로 뭐가 주어졌냐면 a가 0보다 어떻다고. 그럼 어떤 똑같은 b라는 값이 있는데 조금 뺐고 많이 뺐죠. 누가 제일 크겠어요? B가 얘가 제일 크겠죠. b가 얼마라는 거야? 3 그렇죠. 더 많이 뺀 얘가 무슨 값이겠어? 최소값이니까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29 그러면 당연히 a 값도 계산할 수가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있다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고 문제에 주어진 힌트 잘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구간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겠죠. 알겠죠? 이해돼? 할 수 있겠지? 하나를 해보고 싶은데 잠시만. 135쪽에 135쪽에 143번 해봐요. 143번.
내일 치게 될 테스트 시험 범위를 적어 놓은 겁니다. 수어는 지수까지만, 수투는 함수의 연속까지. 아 수원 둘다 없었네. 합쳐서 어디까지라고요? 수어는 지수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 아니에요. 지수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수투는 미분계수 앞에까지, 함수의 연속까지 다 낼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외우시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우세요. 그 어차피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공부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본 베이스로 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 비반한테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학원에서 치는 테스트라서 가볍게 여기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너무 대충 치거나 뭐 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 안 든다. 결론은 그거겠죠.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1등부터 꼴찌까지 이름 해가지고 점수 쭉 해가지고 복도에다 붙이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 칠 때까지 개 쪽팔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인권 침해로 신고하시면 좋죠. 잘리고. 쌤이 모르는데요. 어? 함수 연속 안 배웠는데요. 함수 연속 안 배웠어. 감으로 쳐봐. 어디까지만 배웠었지? 수투요? 수트 어디서부터 배웠지? 너 아직 앞부분은 그러면 복습 안 했구나. 네 아직. 못 했구나.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야. 꿀지마. 그리고 너가 미분 가능성 배웠잖아. 미분 가능성이 되면 연속 파트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이 될 거야. 너무 쫄지 말고 풀어봐. 학원에서 치는 테스트는 사실 평소 실력이죠. 평소 실력이 나오는 거라서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복습했다면 우리 반이 사실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B반에 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B반이들은 지수로 곱할 때 지금 공부 아예 안 해요. 우린 그나마 최근에 마플로 풀어라도 봤지. 쟤네 맞풀하잖아요. 안 해요. 생 숙제 내시면. 안 해요. 강제성을 띠는 건 우리 반입니다. B반은 그냥 선택적입니다. 할 사람은 해라. 나 풀이 같이 올려줄 테니까 해라. 라고 추천을 해준 거지. 우리 반처럼 내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죠. 왜냐면 거기 수화는 내가 안 하잖아. 이게 최소. 나는 거기는 수투밖에 안 하니까 그거는 그거죠. 월권이죠. 월권. 답이 이상해. 답이 이상한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제가요. 답이 뭔데? 지수는 욕을 안 해. 뭐라고? 야, 답 얼마 나오냐? 2요. 2 나오냐? 오. 나맨 처음에 실수해가지고 무슨 대기실은 312까지 2 나와. 100이 넘잖아. 다시. 너 뭐 더하기 100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맞아. 100이 넘는다고? 그래. 이상하네. 다른 문제 풀어. 아니. 답 나오나? 네. 나왔나? 네. 니왜 수업 중에 계속 잡담하고 있노? 2 나오나? 쉬는 시간 대화해. 아니 머리 보세요. 봤어. 이쁜데 왜?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방학 때는 해도 돼. 최소야. 잡담하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풀리죠? 안 풀린 사람은 계산 실수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 학교 시험은 활용이 더 나올 확률이 좀 높은데 이런 필수 예제 23번 같은 유형의 문제도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옵니다. 필수 예제 24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활용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말 했죠. 그래서 그 활용 문제들은 전부 다 구간이 없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 구하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랬어요. 그래서 일단 필수 예제 24 먼저 볼게요. 요건 또 기본 상식이 필요하겠지. 여러분 이익 요건 좀 쉬운 거네. 어려운 걸 풀어야 돼. 일단 요거 해볼게. 우리가 쇼핑몰에서 X벌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 얘라고 돼 있죠. 요런 식이, 그럼 얘를 지금 fx로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뭐가 되게가 필요하대? 최대가 되게 하는 뭐를 구해라는 뜻인 거야. 결국에 x값 구하라는 거겠죠. 왜냐면 최대가 되게 하는 원피스가 몇 벌을 묶고 있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줄에 원피스 몇 벌을 x벌이라고 표현했죠.
그 말 뜻은 우린 저 식이 무슨 값을 가지게 하는 최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이익이 뭐가 되려면이라고 돼 있어. 최대입니다. 즉 우린 저 식이 최대값을 가지게 하는 누구의 값 찾아달라. x값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구간이 있어 없어? 이제 문제 해석하는 거 얘들아. 구간이 없어. 근데 우린 지금 최대값 땡길 거지. 그러면 무슨 값 구하라는 뜻이야? 극대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극대값까지는 x값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일단 미분해서 뭐 되는? 그렇죠. 그럼 일단 미분해서 0 되는 거부터 좀 찾읍시다. 자, 미분해 봐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88x 플러스 1200. 그렇지. 왜 이렇게 더러워? 마이너스 3으로 좀 묶을게요. x제곱에 뭐 됩니까? 94. 어? 마이너스 96x 마이너스 400이 되죠? 이 수분이 어떻게 돼요? 100하고 4로 되나? 네. 뭐? 마이너스 3 x 마백 x 뿔 4겠죠? 그럼 일단 우리한테 보이는 게 x가 뭐 또는 뭐일 때야? 또는 마이너스. 근데 너 이거 마이너스 4벌 들어봤어? 아니요. 어차피 마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구간이 없는 거지만 그 주어져 있는 구간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 즉 우리는 x가 뭐일 때만 보면 돼.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100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때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 이해돼? 네. 요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걸 하냐면 순수익이라는 거, 순수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만 좀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발생되는 만들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하나당 파는 가격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때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가격에서 판매 가격에다가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준 다음에 판매된 개수를 뭐 해줘야? 곱해줘야 그게 순수익이 되는 거겠지. 요 느낌 이해됐어?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 하나당 가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당 가격에다가 하나 드는 비용을 뭐 한 다음에 뺀 다음에 판매된 개수를 뭐 해주면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순수익에 대한 어떤 식이라든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 찾아볼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올리 136쪽 136쪽에 150번 해볼래? 136쪽에 150번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좀 생각하면서 식 세우세요. 일단 손을 놀려서 식을 한 번만 세워줄래? 식 세워줄래? 이제 점점 더 커. 그거 나중에는 크지만 않고 더럽게 나와. 그걸 견뎌내야 돼. 이게 뭐야? 식을 좀 잘 세워봐야 돼요. 기나가지예요? 답도 내야죠. 자기야. 네. 잘하고 있어? 네. 근데 자기야. 네.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그냥 식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미분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죠. 신나가지고 미분 바로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남이도 신나서 미분 때렸니? 내가 방금 요거 풀기 전에 설명해줬던 거 잘 떠올려봐.
답이 딱 이쁘게 떨어졌다면 걔가 답일 겁니다. 왜냐면 잘못 풀면 답이 이상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아 조졌다. 조졌어? 아 이분한 걸 해가지고. 뭐 수업이가 안 되지? 보이긴 하거든. 그래요? 여기서 이걸 이 fx는 뭐야? 이게 뭐야? 다시 X계를 이게 1200은 뭐야? 하나에 진짜 뭐야? X를 빼야 되는데 근데 여기 X를 맥을 뺐어. 자 같이 보자. 왜?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얘들아 내가 필요한 거는 그 실판에 써놨으니까 책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잘 봐봐. 우리가 일단 맨 처음에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몇 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X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X개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당 가격이 얼마라고 돼 있어? 1200원이야. 우리가 X개를 팔았을 때 가격은 얼마겠어? 1200X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익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 거거든. 이익이라는 것은 판 가격에다가 들어간 비용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판매 가격은 얼마인 상태? 1200X인 겁니다. 거기다 지금 누구를 빼줘야 되는 거야? fx라는 식을 빼줬을 때 이게 이익식이 되는 거겠죠. 맞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익이 뭐가 되게끔이 궁금하대? 최대래요. 그러면 이거를 식을 찾고 얘를 미분했을 때 능령이 되는 극대값까지게 하는 x를 구해달라는 거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답 낼 수 있겠지. 요거는 그럼 나중에 숙제로 다시 넣으세요. 틀린 분들은. 그래서 요 하나의 차이로 아마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1200x입니다. 나 1200보다 전체도 X로 보고 있어. 왠지 이상하더라. 그리고 일단 1200 마이너스 이런 식이라도 써봤다면 그건 생각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접근이 잘 된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 식 세우는 연습은 이제는 기억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그 가격이라는 게 몇 개 팔았을 때 가격인지. 나중에 낚시도 나온다. 2개 팔아서 1200원이다. 그럼 하나당은 600으로 생각하고 X개 팔면 600X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겁니다. 너희가 실수하게. 이걸 사실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머릿속에 있을 때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여기서 실수 그래서 몇 퍼센트 빠지고 몇 퍼센트 빠져서 결국엔 이 문제는 몇 퍼센트만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해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은 무조건 계단식으로 만들어져야 이쁜 성적이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쥐내릴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아니에요. 너희 욕할 뻔. 너희를 욕하는 건 아니고.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지금 다른 학년 두 번에 똑같은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혹시 연립 1차 부등식을 언제 배웠어? 연립 1차 부등식을? 언제지? 연립 1차 부등식. 그거 고1 때 배워요, 고1 때. 근데 너희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중2에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2에 있었어? 내가 배운 거 같은데. 그래, 원래는 그러면 그게 중2 때 배우는 게 맞아. 요즘 애들은 그거 언제 배우는지 알아? 고1 때 처음 배워. 왜요? 네? 고1이요? 네. 연립 1차 부등식을 1차가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요. 아 그거는 3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너희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 과정이 1차 부등식을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을 고1 때 배워요. 근데 그 연립 1차 부등식 그게 2학년 때 원래 배웠었어. 중2 때. 그래요? 그럼 말 뜻은 원래 중2 때 배웠던 게 몇 학년으로 왔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근각계수에 관계 너희 몇 학년 때 배웠어? 고1 때 배워요. 교육 과정상으로는 고1 때 배웁니다. 아 고1 때 배웠겠네요. 교육 과정상으로는. 근데 그게 원래 중3 때 있었던 거거든. 그럼 중3 때 있던 게 몇 학년으로 왔다는 거야? 고1로 온 거야. 분명히 중딩들이 할 수 있는 게 고등으로 왔어. 그 이유가 뭘까? 그치, 어려워서가 아닌 거야. 애들이 점점 빡대가린 거야.
우리랑 지금 근데 애들은 지가 멍청해서 못하는 건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니까 교육청이 그래 그러면 밀어줄게 하고 뒤로 보내주는 거야. 연립 1학년 때 한 거 같은데 연립. 근데 너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 내가 항상 너희 수학 문제 풀 때 그 말 해주잖아. 이게 어려운 건지 이게 귀찮고 더러운 건지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귀찮고 더러운 건데 그냥 나 이거 풀기 싫어 어려운 거 돼버리면은 그런 문제 계속 버리는 습관 돼버리면 망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 귀찮고 더러운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지만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본인이 이게 귀찮아서 안 푸는 거 사실 알잖아. 근데 이제 귀찮아 보이는 별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과정만 줄여도 수학 성적은 나와요. 그래서 수학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수능을 치기 위한 수학은 물론 어렵지. 너희 학년에서 너희 나이대에서 배우면 다 어렵거든. 처음 배우면 다 어려워. 그 응용이 될수록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너희가 못 풀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못 풀 문제는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야. 일단 들이받아 보셔야 돼요. 그런 겁 없이 시작할 줄 아는 그 뭐라 해야 돼? 정신이 좀 필요하면 그런 정신 상태. 뭐 쫄아서 뭐 할 거야? 쫀다고 뭐 가산점 주나? 불쌍하니까 1점이라도 줄게 이러면 없잖아.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 일단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뭐라도 했겠지. 그러면 우리가 첫 시도에서는 한 요 정도의 힌트밖에 못 뽑은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요 정도 뽑을 거고 그게 늘어나다 보면 그게 다 질 거거든. 그래서 요 정도의 힌트라도 괜찮으니까 뽑아주세요. 그러려면 일단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숙제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다 틀려도 되니까 다 풀어보라고. 그래서 그런 해보는 것들이 늘어나서 실력이 되는 거니까. 모든 과목이야. 이건 수학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야. 모든 공부야. 일단 본인이 정한 공부 양과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양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좀 그게 양이 많죠. 저도 인정은 하거든요. 저는 숙제 양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그걸 버텨냈을 때 나중에 보상은 성적으로 돌아오니까 버티라는 거고. 알겠지? 잔소리 해서 미안한데 좀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고2니까. 너 이제 고1 아냐? 너 이제 학교에서 두 번째요. 사실 이제 그 3학년들이 이제 갈놈들이니까 너희가 이제 짱이야. 사실 이 실세는 고2입니다. 고3들은 그냥 좀비들이야. 나중에 너희 계약해서 한 6월? 5, 6월 때 학교에서 보면은 고3들 좀비들이에요, 좀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을 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한 번만 또 정리할게요. 지수 로그 안 들어가. 지수만 넣을 거야. 그리고 지수 함수는 아니야. 그냥 지수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함수의 연속까지만 넣을 겁니다. 미분계수는 안 넣을 거예요. 문제수는 고민 중입니다. 일단 양반다 제가 수업하는 건 수투기 때문에 수투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낼 겁니다. 그러니까 25개 정도 낸다 치면 10개, 15개 정도로 아니면 고독회 정도 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지? 좀 쉬고 와서 합시다. 비반한테도 시험 범위 공지해야 돼서.